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어메이, 저는 현동수입니다. 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꿈꾸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유토피아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간절히 원하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망망대해 같았던 넓고 거친 바다를 건너서 마침내 자신만의 섬에 도달한 한 남자의 이야기, 푸른 바다의 전설 속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적이 드문 해남의 외딴 섬. 나는 언제나 배고픈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피해갈 수 없던 가난이라는 파도. 무너지지 않기 위한 희망을 꿈꾸다. 맨주먹의 청년의 유일한 돌파구는 오직 하나, 피자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외로운 도전.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온 불의의 사고.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외딴 섬에 갇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톨이였던 나에게 손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 어머니.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렇게 나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뜨거운 도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진심을 담은 맛을 전하다. 맨주먹에서 성공 신화를 이루기까지. 뽕잎으로 일군 파란만장 인생 역전 스토리. 피자로 자신만의 길을 만든 사나이의 세상을 향한 외침을 들어보세요. 진심을 굽는 피자 장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웰빙 피자 브랜드 뽕트락 피자 대표 명정길입니다. 저는 전라도 해남에서도 아주 작은 외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항상 문 너머 육지가 궁금했었습니다. 어릴 적에 저 육지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저 세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큰 세상에 나왔습니다. 레드오션이라는 산업 속에서 저는 저만의 작은 섬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섬을 나오게 된 계기는요,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청주로 학교를 오게 됩니다. 청주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는 어렸을 적에 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무슨 이제 뭐 생일이라든지 또 아니면 졸업이라든지 입학이라든지 하게 되면 집에서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짜장면 정도였어요. 근데 청주에 이제 학교를 와 보니까 잘 사는 집 친구들도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돈가스라든지 피자를 먹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저거를 정말 어떻게 저거를 계속 먹을 수 있고 저걸 배울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는 미성년자들은 취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 몰래 형님 주민등록을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저하고 평생 업이 됐는데요. 저는 시작할 때요, 돈이 너무 없었습니다. 사실 전라도 그 외딴 섬에서 태어나서 얼마만큼 돈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를 여였고요. 그렇게 해서 어머님 홀로 다니시네, 또 작은아버지가 좀 도와주시긴 하셨습니다만은 형님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해서 셋이서 이제 육지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집안에서 누가 이제 뭐 돈을 이렇게 많이 뭐 도시에서 사신 분들은 집안에 잘 살잖아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누가 그늘이 되실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외람되지만 저한테 너는 서울 가서 살아라 그랬는데
제가 서울에서 와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처음에 살 때는. 왜? 누구한테 기대서 살 때도 없고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야, 누구 친척이라도 있으면 거기에서 방이라도 얻어서 살고 그렇잖아요. 같이 뭐 이렇게 기대서 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 하나도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숙소에서 생활을 했어요. 숙소에서 생활하고 나는 이런 거를 어떻게든지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만 가지고 제가 일을 임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피자를 좋게 만들고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만들어도 진짜 내가 노력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마케팅 방법을 못 만들어낸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말씀도 못 드리고 제가 조용히 형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형님, 저 이런 피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돈을 1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게 너무 없어서 광고지를 만들 돈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형님께서 그때 인쇄소에 근무하셨는데요. 저한테 광고지를 좀 만들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것도 전단지 앞면이 아닌 뒷면이 아닌 앞면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단지가 앞뒷면 똑같이 해도 돈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광고지가 굉장히 비싼 시절이에요. 그래서 뒷면에 인쇄할 돈도 없어가지고 앞면만 인쇄해서 형님이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동했는데요. 그걸 보고 제가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형님이 보내주시긴 하셨는데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고민했었습니다. 쳐다보고 한 일주일이 가더라고요, 시간이요. 근데 제가 아침에 용기 있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나가봤습니다. 야, 아파트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2번 나가보고 3번 나가보니까 아파트에 새벽에 보니까 우유 돌리고 요구르트 돌리는 아주머니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것도 다 없잖아요. 보면 예전에는 아파트 대문에 보면 밑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있으시죠. 그게 우유도 넣고 요구르트도 넣고 이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넣으면서 그거를 느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그러면은 저 광고지를 저기다 넣는다라면 진짜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제가 거기다 넣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아파트 한 동, 2동 넣어보니까 지금 장사한 것보다는 한 2개, 3개씩 주문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게 된다 라고 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이제 이게 마케팅적으로 1차적으로 써서 그게 제 성공의 반이었습니다. 저는 똑같은 피자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들이 흔히 말하는 밀가루 피자 이런 걸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남들하고 좀 다른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던 게 피자빵이었습니다. 피자빵을 저는 마케팅 활동으로 남들하고 좀 차별화된다라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빵을 뒤집어 보라고 제가 마케팅 방법을 썼습니다. 잡곡을 넣기 때문에 뭔가 잡곡이 거의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빵을 뒤집어 보세요라고 해서 제가 광고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비자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자라는 아이템이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밀가루 피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다른 곡물을 연구하게 되고 곡물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남들이 특허를 안 하다 보니까 남들이 다 곡물을 다 베끼더라고요. 이게 이제 너무 특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경기도 양평을 가게 됩니다. 근데 양평을 가서 보니까 지자체 사업으로 90년도 후반에 2000년도 초에 이때는 뽕나무를 굉장히 장려를 했어요. 그래서 뽕나무를 많이 기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근데 제가 지나다가 우연찮게 봤는데 뽕나무 자체를 보니까 잎, 줄기, 뭐 뿌리, 열매 이런 것들 다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이 피자는 주로 애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어른들이 드신 건 건강한 거 이런 거 더 좋겠죠. 근데 우리 애들이 먹는 것도 정말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뽕을 처음에 가미를 해가지고 시장에 내놓다 보니까요. 제가 뽕을 피자로 만들어서 박람회를 5번을 나가봤습니다. 5번을 나가보니까 시장에 처음 내봤는데 연세 드신 어른들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젊은 청소년들은
아, 이거 풀냄새가 난다 싫어해요. 야, 이거를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저희 이제 회사 식구들이죠. 회사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했어요. 야, 우리가 여기서 뽕잎을 10% 12%를 저희가 넣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처음 시즌은 건강한 쪽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포인트를 야, 우리는 피자를 했는데 진짜 건강한 피자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너무 건강 쪽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의논을 하고 만들어내서 한 3년에 걸쳐서 뽕잎 함량을 4% 줄였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 풀냄새를 없애는데 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이 부분을 연구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뭔가 남들하고 좀 다르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도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빵을 뒤집어 보면 뭔가 색깔부터가 달라지게끔 저는 뽕을 넣으면 녹색이 일단 연상이 되시잖아요. 뽕나무 이제 뽕 이파리를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녹색으로 연상을 해서 고객들이 봤을 때도 한눈에도 아, 저게 뽕을 넣어서 저렇게 진행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저희가 뽕을 가미해서 만들었고요. 창업 아이템을 거기다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9년도에 피자를 사실 제가 또 시작을 했는데요. 그 시기에 시작할 때는 다 저가형 시장들이 다 판치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뭐 피자 5,000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도 많이 그때 생겨났었거든요. 저도 태생은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 뭔가 좀 남들한테 좀 차별화돼야 되고 저는 피자를 정말 20년 정도 했는데 피자를 남들보다 오래 했는데 뭔 차별화되는 뭐 그런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였었냐면 그러면 저가만이 능사가 아니다. 나는 정말 피자를 오래 했고 누구보다 피자를 잘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러면 이제는 피자 시장이 저가만이 아닌 정말 좋은 제품, 좋은 가격, 또 좋은 인테리어로 승부를 하자. 진짜 좋은 프리미엄 피자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프리미엄 피자하고 프리미엄 피자에 좀 좋은 가격에 소비자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을 저렴한 가격을 저희가 해가지고 만들었고 인테리어는 저희가 뽕잎을 연상할 수 있게끔 하는 뽕잎의 인테리어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의 안쪽 천장에는 제가 뽕잎을 연상을 하게끔 하는 각자 무늬로 인테리어를 했고요. 그리고 녹색으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천정에다가. 그렇게 하고 밖에는 뽕잎 농원을 뜻할 수 있는 나무를 저희가 밖에 익스테리어 인테리어를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준비를 해서 저희가 다음 홍보 툴을 또 마케팅 방안을 또 준비를 합니다. 야, 이거를 이렇게 좋게 만들었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게 만들어서 팔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팔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직원 한 명 중에 저한테 그거를 간곡히 권하는 거예요. 드라마 PPL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줬고요. 근데 우연찮게 저희하고 잘 맞는 작가님께서 저희 피자 브랜드를 그 안에서 녹여내보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 인생을 녹여주겠다 해서 저희가 그 브랜드를 PPL에 녹이게 됩니다. 근데 PPL이 제 인생하고 같이 맞게끔 돼서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제 스토리하고 같이 묶여져 가면서 어떻게 보면 제 이런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PPL만 제가 마케팅 툴로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요새 이제 마케팅 툴 같은 경우는 또 SNS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또 이용을 할까?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회사에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부서도 있지만 제가 항상 그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정성을 가미해야 된다. 항상 뭐 남들은 남의 것만 베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단하고. 근데 그런 길 자체를 저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저는 제가 먼저 해봐야지만이 그 선구자가 돼야지만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시작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같이 정말 없는 사람들도 꿈과 열정만 가진다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만의 전략이라든지 마케팅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거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정길 대표가 말하는 레드오션에서 살아남는 노하우. 이색적인 홍보 방법을 찾아라. 장점을 극대화해 홍보하라. 경쟁 업체가 따라하지 못하는 나만의 메뉴를 만들어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외딴 섬에서 시작을 하셔서 네. 자신만의 섬을 만들어내셨고 자신만의 길을 가신 우리 명정길 대표님. 그 길이야말로 명정길이다. 정말 야, 이름부터 자체가 감사합니다. 뭔가 어떤 피자의 명장 느낌이 나서 네. 예, 이름부터가 장인의 느낌이 흐릅니다. 고맙습니다. 이 피자 사업은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이제 제가 92년도 피자 창업했으니까요. 네. 뭐 업을 운영하는 거는 한 2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92년도에 개인 사업으로 그냥 네네. 조그마한 가게로 네네. 피자를 하셨고 지금 현재의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2009년도 뽕딱 피자 창업해서요. 네네네. 지금 약 한 300여 군데 국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 중국에는 지금 한 5개 점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그 작은 섬에서 네. 올라오셔서 엄청나게 매장을. 근데 이제 그 아까 강연 중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분명히 뽕나무도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예, 위기의 순간, 이거 프랜차이즈를 또 운영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자 사업을 하다 보면 배달이 주력이잖아요. 네. 배달 사업을 하면서 정말 제 직원이 엄마 생신이었는데요. 네. 마지막 배달을 갔다 오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인사사고가 났는데 머리를 수술했는데 3번을 수술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가슴이 먹먹하거든요. 근데 제 자식이 아픈 것보다 제 자신이 아픈 것보다 훨씬 아프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업을 접을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프랜차이즈 운영하면서 항상 어렵습니다. 뭐 항상 어렵지 않은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거는 저희가 이제 좋은 메뉴를 만들고 네. 개발을 항상 많이 하잖아요. 네. 회사는 뭐냐면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거는 항상 내가 가맹점을 했을 때 그때는 제가 연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네. 본사는 항상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주력을 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좋은 메뉴를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안 하신 분들이 계실 때 네. 그럴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 그분들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사실 그 대표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네네. 정말 남들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다르게 누구와는 다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뭐 이런 또 가사가 있잖아요. 네네. 정말 뭔가 어떤 다른 낯선 어떤 재료를 네. 음식에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분명히 어려웠던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남들이 선호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야인데 그렇죠. 그런 재료인데 이걸 가지고 나의 어떤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했던 어떤 그 과정들의 어려움, 힘든 점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피자 자체를 특화돼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네. 그냥 남들보다는 기능성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네네. 건강에 좋게끔. 우리나라 피자 시장이 사실 뭐 한 90% 이상이 다 밀가루 피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보게 되면 뭐 많은 사람들이 베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피자도 만들어냅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들이 남들하고 좀 차별화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을 때 그냥 가장 힘들고요. 네. 그게 애석한 부분이 좀 있죠. 원조가 아닌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요. 네. 그러니까 고객들이 원조를 좀 제대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정말 이 회사의 뿌리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사업을 끝까지 정말 같이 함께 가겠다.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웰빙을 목표로 한 사업이시고 네. 당연히 재료값이 오르게 되면 가격도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런 어떤 그 요동치는 어떤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대표님만의 비결 같은 건 있으신가요? 항상 오른다고 해서 뭐 물건값을 계속 올린다든지 이런 거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조금 작더라도 소비자들한테 내가 많이 남겨서 예. 뭐 비싸게 받아서 많이 남기는 것보다 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들한테 접근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대형 브랜드와 맞서기가 좀 힘든 토종 브랜드로서 네. 입지를 또 고수하고 계시는데 네. 그럴 경우에 우리 또 창업가가 갖춰야 될 마인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나만의 전략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뭐 특허라든지 뭐냐 남들이 똑같이 가는 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남들하고 다른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그거를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은 작지만 예. 나만의 마케팅 포인트를 또 찾아야 된다는 네, 겁니다. 그 얘기는 강연 중에서도 계속 하셨는데 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입식으로 네. 남들과는 달라야 된다. 네. 오늘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그 요즘 많이 유행하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아이템을 선택해야 되는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프랜차이즈가 탄생했을 때 예전에는 물건값이 다 저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값을 싸게 주는 게 프랜차이즈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마케팅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준비되는 회사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류를 하고 있는지 마케팅을 해줄 수 있는 인원들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회사에 사람들이 좀 몇 명씩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는 것인지 바로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우리 사업에 실패하지 않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피자는 무엇일까요? 피자는 제 인생이라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제 인생의 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울이요? 네네. 예. 뭐 아침에 나올 때도 제가 뭐 거울을 보고 제 네네. 얼굴을 봅니다만은 항상 제가 제 거울처럼 항상 투명하게 열심히 하겠다라는 예. 취지에서 저는 항상 그렇게 제 인생의 좌우명이 피자를 보면 나를 보는 것 같고 예. 뭔가 얼굴도 반죽된 느낌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늘 얼굴이 약간 붉은 게 네. 콤비네이션 피자 같은 그런 느낌이 싹 오늘 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뭐 피자는 곧 나다. 네. 예. 앞으로 또 꿈꿔 나가실 런웨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뭐 우리 가맹점 사장님들께서 다 행복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게 제 미래고 꿈입니다. 귀향의 외식업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제 사업의 모토입니다. 네. 정말 글로벌한 회사로서 앞으로도 또 더욱 더 번창하시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 우리만의 유토피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론 성난 파도에 날개가 젖더라도 거친 비바람에 좌절하게 되더라도 끊임없이 노를 저어 여러분만의 섬에 닿으시길 기원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시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열정을 가져야지만 이 모든 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그 끝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토피아를 찾아 떠날 시간,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